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온 국민의 공부를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인이 사건의 그 개요를 일단 보게 되면요, 입양 당시 8개월이었던 아이가 이게 16개월 만에 양모의 학대를 심하게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사정입니다. 근데 이 양모는 입양 당시에 정인에 대한 사랑과 그 입양에 대한 확고한 진심을 주변에 널리 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입양 후에는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지인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마를 때리거나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지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 당일에는 이웃 아랫집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정인이가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느긋하게 콜밴 택시로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응급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정인이의 배 CT와 내 외장에 피가 가득 차 있었고, 또 후두부, 뒷머리죠. 그리고 쇄골, 여기죠. 그 다음에 늑골, 갈비뼈죠. 대퇴골, 여기죠. 여기에 팔다리 10군데 이상의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 원인은 췌장이 절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췌장 절단이라는 것은 눌려서 죽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그런 강력한 외부적 충격이 없는 한 쉽게 췌장은 절단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인이 양모는 의사들 앞에서 울고 불고 뭐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의료진 사이에서 저 여자는 악마다, 이런 그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 사건은 국민들의 엄청난 공부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 두 번째, 양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과실로 정인이를 죽게 했다. 즉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한다는 거죠. 즉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딱 잡아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학자들의 감정 소견에 따르면, 첫째, 유정호 서울의대 교수입니다. 장 씨가 정인 양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했으며 사망 가능성 또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의학자 중에 최고 권위자에 속하는 가천대 석좌 교수 이정빈 교수의 말에 의하면 정인은 적어도 2회 이상 배를 밟혔으며 췌장 절단과 장감막 파열은 서로 다른 밟힘에 의해서 따로따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영양실조가 심해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두 법의학자 모두 인정하는 거죠. 심지어 심리분석관에 의하면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양모 장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 하는 그런 증언을 하기도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살인죄에 관해서 어떤 판례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대법원의 2015도 19137 판결입니다. 이건 2016년에 나온 판례니까 비교적 한 5년밖에 안 된 생생한 판결이죠. 살인의 범인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법원은 인정하는 거죠. 예,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관련 원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첫째, 정인이 양모가 주장하는 과실치사죄. 이거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에 속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이 범죄. 이거는 아동을 학대해서 살해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라고 대단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에 발생했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검찰은 주의적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이 아동학대 치사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살인죄. 저는 이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대법원의 입장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또 법의학자들의 소견에 따르면, 법의학자들의 감정 소견에 따르면, 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인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혐의는 뭐냐? 아동학대 치사죄의 방조범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검찰은 2021년 4월 14일에 양모에 대해서는 주의적 공소 사실인 살인죄로 인정해가지고 사형을 구형했고요. 또 양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의 종범을 인정해서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는 어떤 선고를 할 것인가? 저는 아마도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인정해서 혹은 무기징역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물론 법인의 선고는 4월 28일 나오겠지만요. 예,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 형법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살인죄를 인정할 것이고 무기징역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중형이 선고되리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강의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